두 번째 기사는 로이터스의 보도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기사인데요.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거의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SD, 낸드 공급난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몸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일 보도 나온 것 중에 오늘 추가될 내용이 뭐냐면 대만의 트랜센드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트랜센드가 고객사에게 그 각 고객사에 공급해야 될 SSD와 관련된 제품을 갖다가 내가 더 이상 공급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제도 한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만큼 이제 반도체가 자체가 부족하면은 고객사에게 제품을 못 건넨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단되는 것이고 향후 어떤 신뢰에 대해서 이제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하지 말아야 될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고객사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트랜센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 낸드 플래시, SSD에 국한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풍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 배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예, 그 트랜센더의 이제 그 편지를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월달 이후로 신규 ESSD랑 이제 낸드 플래시를 공급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벌써 2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미 반도체 풍기 현상이 좀 오래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다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격이 D램과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 인지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AI에 대한 버블론 있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종종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그 기사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풍기 현상이 내년에 끝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그럼 SK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니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이미 신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고객사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왜 신규 제품을 배정하지 못했냐? 기존의 메모리 업체라는 건 3사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이 3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레가시 디램을 갖다 공급하기보다는 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진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어떤 범용 제품의 라인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은 내년,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지속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2030년이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3조에서 4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그 칩에 필요한 짝이 되는 H칩의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초다기층 기판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엔비디아 임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어떻게 전망하냐 2030년 되면 1.2조 달러 1조 달러 넘게 전망했는데 엔비디아의 임원은 3조에서 4조 달러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데이터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체적인 메모리 풍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트랜센드 기업은 고객사에게 야, 더 이상 물량을 보낼 수 없어. 이런 편지를 갖다가 발송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증설을 하려고 들 텐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증설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D램 기업이 이제 창신 반도체입니다. 영어로는 CXMT라고 이제 약자로 불리는데 창신 반도체가 사실은 범용 D램에서는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풍기 현상이 벌어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장 증설하지 않고 27년, 28년도쯤에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신 반도체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으니까
바로 거기서 증설하면 이런 메모리 풍기 현상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내려가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정 이상 약화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이터는 반박하는 기사를 어제 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신 반도체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핵심 부품이 있는데 핵심 부품을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로이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신 반도체 증설이 어렵다면 그러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더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견제와 부품 반입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연달아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반입을 금지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미국 상무부가 창신 반도체를 그 뭔가 제재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도 창신 반도체 부품 공급하려는 여러 다양한 루트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이 한 수천 가지 되는데 수천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막혀도 최종적인 디램을 갖다 생산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어떤 네덜란드나 여러 우방을 갖다가 압박을 해서 너네도 사실 중국에다 반도체 부품을 납품한 것을 갖다가 중지시켜달라 하면은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반도체 납품을 하고 싶지만은 미국이 해당 정부에다 압박을 가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0개, 2,000개 공정 중에서 한두 개만 빠져도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창신 반도체의 대단한 큰 결격 사유가 되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창신 반도체가 기회를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